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 한 초등학교에서 상급생이 2학년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마구 폭행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불러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었는데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은 물론 결과를 두고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사건 학폭 심의를 앞두고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난데없이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길게 통화하고 김승희 전 비서관과도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김건희 씨의 최측근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몇 시간 만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학폭 사건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이보다 석 달 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 7월 10일과 17일, 당시 초등학생이던 김 전 비서관 자녀가 후배를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때렸습니다. 학교는 두 번째 폭행이 이뤄진 이틀 뒤인 7월 19일, 긴급 조치로 김 전 비서관 자녀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의 아내가 돌연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같은 달 리투아니아 순방에서 찍힌 남편 김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엔 가해 학생 부모의 배경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7월 20일, 김건희 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후 4시 17분,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통화는 8분 48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영부인이 교육부 차관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연락한 겁니다. 다음 날 초등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학폭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는데 4주 안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 심의위는 2달 뒤인 9월 21일에야 열렸습니다. 심의가 밀려있는 학폭 사건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피해 아동 가족이 요구했던 강제 전학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학폭 심의위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 학폭 심의를 앞둔 시점엔 김건희 씨와 김 전 비서관의 통화도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13차례 통화를 했는데 9번의 통화가 학폭위 직전 한 달 사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을 합치면 30분 가까이 됩니다. 김승희 전 비서관은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묻는 MBC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은 영부인과의 통화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김 여사와의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장 전 차관은 학폭 심의위 약 2달 뒤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